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부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수들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보실 부수가 비우자입니다. 비우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비우자의 상형 문자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비우자는 날씨와 관련되는 글자에 모두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구름 문자, 번개전자, 이슬로자, 서리상자, 안개분자, 무지개자 전부 공통적으로 비우자가 들어가 있죠. 구름 문자는 비우자에다가 이룰 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룰 운자 요 자체가 원래는 구름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인데요. 나중에 비우자가 합쳐져 가지고 구름 문자가 되었습니다. 번개전자도 별신자와 비우자가 합쳐져 있는데 이 별신자 자체가 원래 번개의 상형입니다. 번개의 모습, 벼락. 근데 나중에 다시 이것도 비우자 합쳐져서 번개전자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이슬로, 길로자가 소리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슬은 주로 길에 이슬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 길로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리상자는 서로상자가 합쳐진 글자고요. 안개분자는 나눌 분자. 예, 비가 빗방울이 더 잘게 나눠지면 안개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글자가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황하 문명이 이 황토 언덕에서 탄생되었는데요. 이런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집들이 대부분 이런 황토 고원의 이 경사진면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런 집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런 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계단의 모습에서 언덕부자, 여기 좀 상형 문자인데 언덕부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글자가, 이 언덕부자가 들어간 글자는 다 언덕하고 관련된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자에 언덕부자가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변장자와 그늘 음자, 예, 언덕의 앞쪽과 뒤쪽이 각각 볕과 그늘이 지죠. 그래서 언덕부자가 다 들어가는데요. 변양자에는 빈날양자가 언덕부자에 합쳐지는데 요 빈날양자 자체가 날일자가 있고 해 아래 햇빛이 빛나는 이런 모습을 그려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그늘음자에는 이룰운자가 들어있죠. 이룰운자는 아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구름의 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들어가고 여기는 구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늘음자에는 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금자입니다. 예. 막을방자는 언덕으로 막혀있다 이런 뜻으로 언덕부자가 들어가고요. 한정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으로 한정된다, 언덕으로 막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언덕부자 들어갑니다. 한계 할 때. 그럼 이제 섬돌개, 섬돌이라는 게 계단의 그건데요. 계단이라는 돌 있죠. 그 밑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디디는 돌. 예,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언덕부자가 들어가겠죠. 계단. 이게 원래 계단의 상형이니까요. 그럼 언덕이 험하달, 험할 험자. 예, 언덕부자 들어가죠. 그럼 언덕으로 막혀있다, 막힐 장자. 예, 언덕부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혹은 장애인, 장애물, 장자. 그럼 문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육지. 예. 예, 묻육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언덕육자가 흑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언덕부자 추가되었습니다. 모일제자는 언덕부자에다 제사 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황하강 유역에는 별로 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덕에 올라가는데 언덕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해가지고 모일제자가 되었습니다. 국제 할 때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수가 매울신자입니다. 이 매울신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라면, 예, 신라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아는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매울 신자는 상형 문자를 보면요, 지금 현재 보다시피 문신을 새기는 이런 뾰족한 침입니다. 침. 예, 그래서 이 침이 이 매울 신자의 원형인데 맵다는 뜻이 어떻게 생겼냐면 중국에서는 매운맛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을 맞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데서 매운맛도 고통스럽다 이래가지고 맵다는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매운맛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매운맛을 먹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사천지방,
중국말로 스찬이라고 하죠. 스찬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요리에 매운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추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지금 북경에 가보면 신라면이 가장 비싸게 많이 팔립니다. 저도 실제로 슈퍼마켓에 가본 적이 있는데 라면 코너 제일 앞에 가장 비싼 라면이 바로 이 신라면이고 가장 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농심라면이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등소평 유명한 정치가 있죠. 등소평이 바로 사천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운맛을 잘 먹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이 매운맛을 먹을 줄 모르면 사나이가 아니다. 그런 문구로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거둔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이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신라면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문신을 새기는 침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형벌을 의미하고 죄인을 의미합니다. 매울 신자 들어가서 죄수, 죄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라면의 신자가 상당히 좀 엽기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엽기적으로 사용됐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알지만 아이 동자는 매울 신자에다가 눈목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예. 이게 눈에다가 이 침을 가지고 문신을 새기는 침을 가지고 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의 글자가 보면 백승민자도 보면 그렇습니다. 눈에다가 침으로 이렇게 눈을 찌릅니다. 예. 그래서 왜 침을 찌르느냐 하면 전쟁에서 잡혀오면요 사람들을 노예로 쓰게 해가지고 한쪽 눈을 침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애꾸로 만들었죠. 그러면 노동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원근감이 없으니까 거리감이 없으니까 전쟁 같은 거 못 치겠죠. 그러니까 반항을 못 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한쪽 눈을 많이 찔렀습니다. 우리가 헌법할 때 헌자, 법 헌자도 보면 눈을 해한다는 눈목자 들어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눈을 해친다, 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벌을 줘서 벌을 주는 것이 결국 법이다, 헌법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대부분 노예 국가고 노예 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지난번에 선비사자에서 배웠지만은 무사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제한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 다가 노예라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엽기적인데요.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옛날 노예사회지만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는데 백성민자 백성 옛날에 노예지 백성이라는 게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주인이다. 노예인 사람이 주인인 사회가 우리가 민주사회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다 우리가 백성들이 다 이제 모든 걸 하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이 잡혀오면 어른들은 대부분 다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제사의 제물로 쓰던가 해버리고 일부는 물론 남겨뒀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눈을 한 짝을 찔러가지고 그냥 노예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 동자 우리가 동요, 동화 이런 아이 동자 굉장히 굉장히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 동자인데 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래 이 동자의 어를 보면 굉장히 엽기적이고 잔인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첩자, 이거 첩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거의 조선시대까지 있었고, 일제시대에 거쳐가지고 한 6, 70년대까지도 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첩자를 보면 여자에다가 매울 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문신을 새기기 때문에. 여자가 노예로 잡혀오면 전부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새겨가지고 주로 이제 첩으로 때리는 거 아니면 일을 시켰죠. 예. 그다음에 논쟁할 변자를 보면 우리가 변호사 할 때 변자입니다. 바로 변호사의 논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매울 신자 두 개에다가 중간에 말씀을 적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죄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말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논쟁한다. 예. 누가 감옥에 갈 건지 싸울 수도 있고요. 결국 지금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그거죠. 이런 죄인들이 서로 누가 감옥에 갈 건지를 사사비비를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그럼 이제 재상제자, 진면자에다 매울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형벌을 주는 그런 집이다. 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재상이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럼 이제 글장자가 보면요, 우리가 문장할 때 문자, 글을 문자, 글을 장자, 글장자 있는데 문장이다. 그 시간에 또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글을 문자도 보면 가슴에 문신을 새긴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글을 문자의 상형 문자인데요. 가슴에 문신을 새긴 그런 모습입니다.
글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울 신자가 위에 설립자로 이게 다 똑같이 다 이렇게 변하는데요. 매울 신자 밑에 그 문신의 모습입니다. 문신. 이 아침 조자가 아니고 문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문신을 새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글입니다. 문신 자체가 하나의 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죄인들에 대한 제명이라든가 뭐 죄 정도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새겨놨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죠. 글로 새겨가지고 그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상영됐던 그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한석규 주인공으로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이마에다가 그 문신을 새기죠. 그뭐 잘못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도 이런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 다음 칠복자는 그 손에 막대기를 든 모습입니다. 손에. 지금 여기 보시면 칠복자의 그 상형문자인데요. 여기 밑에 손가락이 새긴 손이죠. 이게 또우자죠. 지금 보면 또우자 그대로 있죠.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들었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막대기다, 무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될 수 있죠. 주로 이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친다는 뜻인데 지금 그것이 다른 글자가 만나면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도 보면 또우자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비껴나간 게 바로 막대기라 보면 됩니다. 예,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서 우리가 가르치고 다스리고 적과 싸운다 이런 의미의 글자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글자는. 그래서 굉장히 이 글자도 쓰임새가 많은데요. 가르칠 교자 보면 점계효자, 아들자자, 칠복자. 예. 이게 산가지라 그랬죠. 그 옛날에 그 글자를 그 숫자를 배우기 산가지. 뭐 이게 사실 뭐 최근까지도 사실 사용을 했는데요. 그 아들자자하고 칠복자 아이들에게 그 산가지를 가리키는데 칠복자 매로 때려서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 동서공을 막론하고 뭐 애들 가르칠 때 때리는 경우는 뭐 상당히 많죠. 기를 목자, 소우자에다 칠복자 합쳐서 씁니다. 소를 때려서 그 기른다 이런 뜻이 되죠. 목장할 때 이 목자입니다. 고칠게, 예. 이 칠복자가 들어가죠. 때려서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사람을 제대로 되게 곤치려 그러면 사람을 때렸다 이런 이야기죠. 개정한다. 그럼 이제 다스릴 정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린다. 정치할 때 바로 정자인데요. 정치한다.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노예사회에서 사람 때리는 겁니다. 매로 때려가지고 다스린다. 예. 뭐 바르게 다스린다. 예. 칠복자 바를 정자 들었죠. 그럼 이제 원수적자 원수도 뭐 바로 그 막대기로 때려야 되겠죠. 예. 때려가지고 원수적자. 예. 적군할 때 적자죠. 칠복자다 밑동적자가 소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칠공자 공격한다. 예. 당연히 친다. 뭐 칠복자 들어가겠죠. 공격한다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럼 이제 패할 패자, 예, 쳐서 패하게 만든다. 이제 패배할 때, 요 북자가 그 등배자도 된다 그랬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 해가지고 이 패배할 배자가 됩니다. 이게 북자, 등, 그 뭐 북녘 북자도 되고, 예, 등배자, 패배할 배자. 어쨌든 간에 그 칠복자에다가 조개 패자 합치면 그 패할 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부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패할 패자가. 그 다음에 그 북꽃자를 보시면 그 북과 북의 북채를 손에 쥔 모습입니다. 요즘 요것이 그 상형문자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앞쪽 요게 북입니다. 글자가 지금 좌우로 나눠지는데 요 앞쪽이 북입니다. 여기 이제 북주자, 여기 이제 북주자인데요. 요즘 보시면 요 옛날 실제로 발굴된 그러한 북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북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 북은 우리하고 달리 좀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북을 세워 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 장식이 달리고요. 그래서 이 북조자가 보면 밑에 받침대가 있고 중간에 네모 있죠. 이 네모가 바로 북이죠. 옆에서 보면 북이고 그 위에 이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자가 있고요. 요 북조자 요 모습은 요겁니다. 요거. 그럼 이제 손으로 북채를 들고 있는 모습. 예. 이 손가락 새긴 손자 있죠. 요 또우자 요거. 예. 또우자가 손가락 새긴 손에다가 북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북꽃자입니다. 그래서 힘있을 팽자 보면 북주자에다가, 예, 북주자에다가 트럭 삼자가 합쳐집니다. 이 트럭 삼자가 이 수염이나 이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소리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소리가 힘있게 팽창해 나가는 모습, 예, 팽창한다 할 때 팽창,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깃불희자. 깃불희자는 북주자에다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예. 북을 치면서 입으로 노래 부른다.
기쁘니까네, 뭐 그렇겠죠. 북도 치고, 기쁘면 북도 치고, 뭐 입으로 노래도 부르고, 희열 할 때 그 희자입니다. 그리고 기쁠 희자는 기쁠 희자가 여전히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쁠 희자인데요. 그 주로 이 글자가 옛날 그 이불이나 옷 같은 문양으로 많이 들어갔죠. 예, 문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사람은 이 글자를 본 적이 별로 없죠. 옛날 뭐 한 6, 70년대 살았던 사람들 보면 옛날 한복이나 뭐 이불, 비단 이불에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들어간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중국집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벽에 이런 글자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제 세울 주자는 북주자다 마리촌자. 이 마리촌자가 마찬가지로 손을 의미하는 글자죠. 예, 손으로 북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북을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은 데 세우겠다. 세울 주자. 근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다른 글자하고 만나서 소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방 주자 보면 이 그 돌집엄자 안에다가 그 세울 주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자가 소리 역할을 합니다. 나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목자 옆에 뭐 세울 주자가 들어갔습니다. 세울 주자가 숫자로 소리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소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울 주자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기타 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